번번이 무산됐던 사천 지역 철도 구축 사업,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진주에서 삼천포까지 이른바 우주항공철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지자체들의 주요 사업들을 점검해보는 기획부도 이 시간 우주항공청 개청 지원과 시립도서관 건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사천시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살펴봅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폭염과 풍수해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각 기관들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끔찍했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한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잇따랐던 재발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범죄는 여전한데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올해 첫 추경안이 확정됐습니다. 경남도의 추경안은 2억 원가량이, 도교육청 추경안에선 10억 원가량이 삭감됐습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오른 주요 안건들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교통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와 도로망 확충 등 다양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진주에서 삼천포까지 이어지는 철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연결하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과거 중단된 김천에서 삼천포까지 김삼선을 재추진하자며 확정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삼천포가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사천은 또다시 철도 소외 지역이 됐습니다. 다시 꺼내든 카드는 진주와 삼천포를 연결하는 우주항공선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노선 변경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지선철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3년 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청했지만 수요 부족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최근 여건이 바뀌면서 다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우주항공청이 개청되고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 국가 로드맵으로 설정돼 있음으로 해서 사천공항 확장과 함께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이 당위성을 얻고 있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사천시는 이미 관련 용역을 마쳤습니다. 노선 길이는 26.6km, 총 사업비는 9천억 원으로 진주역과 우주항공청역, 삼천포항역을 이을 계획입니다. 노선이 확정된다면 구도심은 물론 남해 지역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 8월에 결정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상황. 박동식 시장이 국토부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사천시는 철도망 계획 포함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시대를 열기 위해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 사천시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두고 서부경남 지자체 주요 공약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주항공청 개청 지원과 시립도서관 건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사천시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살펴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개청을 앞둔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설치에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던 민선 8기. 교통과 주거, 관광, 문화 등 전 범위에 걸친 발굴 사업만 87개에 달합니다. 6조 원을 상회하는 국비를 비롯 시도비와 기타비까지 모두 합하면 7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과 이주직원 지원 시책 공약 사업은 개청과 동시에 완료됩니다. 시는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 청에서 5km가량 떨어진 신축 아파트 50채를 전세로 계약해 숙소로 제공합니다. 사천과 진주 지역 LH 임대아파트 공실 180채도 순차 임대해 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천 터미널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도 개청일을 시작으로 운행에 들어갑니다. 파격적인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정착 장려금과 주택자금 대출 이자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가족들의 취업 알선뿐 아니라 창업까지 지원하는 시책도 준비됐습니다. 민선 7기부터 추진된 사천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당시 예산 문제로 더딘 진척을 보이다 총 사업비 258억 원이 투입돼 2년 4개월 동안에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천 시립도서관은 도내 8개 시 중 유일하게 시립도서관이 없었던 시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기존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주차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천을 관통하는 국도 3호선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남 정동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도로 건설 형식과 위치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선 마을 주민과 설계사 측의 극명한 온도차가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교통정체 해소가 목적이라면 신호등이 없는 입체교차로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과 일부 마을의 경우 설계안의 도로 높이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의 고립감을 높이고 지역 단절을 부추긴다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더욱더 심화될 시내 교통난 우려 속에 빠른 착공에 이를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합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업은 총 106건, 이행률은 60% 수준입니다. 이 중 남강댐 유수지 체육공원 사업과 신항만 주변 도심 개발 사업은 미착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우주 벤처타운 조성과 ICT 융합센터 유치 공약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통합됐으며 전문 의료기관 유치의 경우 인접지역 대학병원 활용으로 공약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선 8기 사천시정이 남은 임기 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모두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확정된 대입 계획을 정리해 오늘 30일 발표합니다.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오늘 31일 내년도 입시 모집 요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리산 함양시장 내 한들 거점센터에 돌봄 보육 서비스 공간 4곳이 동시에 문을 엽니다. 함양군은 오늘 29일 공동 육아 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난감 도서관 등 4개 시설이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동 육아 나눔터는 돌봄 활동 공간과 수유실 등이 마련된 곳으로 아이 돌봄 품앗이와 소그룹 활동 등이 운영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성민보육원에서 위탁 운영하며 아동 보호와 놀이, 일상생활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 수준별 맞춤식 교육과 자기개발 활동이 가능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장난감 도서관 등도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방화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자와 범행 사이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묻지마 범죄여서 그 충격이 더 컸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묻지마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새벽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 연기를 피해 아래층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맞이한 건 화재의 주범이자 같은 아파트 주민인 안인득이었습니다. 안인득은 이들을 기다렸다는 듯 흉기를 휘둘렀고 11살 여자아이를 비롯해 70대 남성까지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뿐 피해자와 범행 사이 뚜렷한 인과관계는 없는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신질환 대응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조치 방안으로 첫째, 조기 발견과 진단, 둘째, 지속 치료와 재활, 그리고 셋째, 정신응급 사항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경남에서 비슷한 묻지마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는 20대 남성이 직원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남해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피고인 측은 각각 정신질환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남이 여전히 정신건강대책 마련에 소홀하다고 지적합니다. 경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위기 개입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
하지만 경남의 정신건강 예산은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경남이 네. 15위입니다. 예. 정신질환자 치료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 안인덕 사건을 재발하지 않게 하는 정부 역시 대응 속도가 더딥니다. 지난 2022년까지 이상동기 범죄의 통계와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않다가 뒤늦게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해에는 흉기란동이 급증하자 예방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회 안전망 강화 없이 처벌과 격리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그런 이제 대응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다각적인 그런 이제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이런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2018년부터 4년간 강력범죄 가운데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약 2만 5천 건에 달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때이른 초여름 더위로 한낮엔 외출하기가 꺼려지는 요즘입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폭염과 풍수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서부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소 일찍 찾아온 초여름 더위. 24일 기준 함양과 산청이 각각 32도와 31도, 이외 4개 시군 모두 28에서 29도의 한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평년보다 1에서 4도 정도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기상청은 올 6월과 8월 경남 지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 중입니다. 7월에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변수는 있지만 올 여름이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7, 8월 강수량도 북쪽에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등의 요인이 없다면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습한 수증기 유입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면서 유관기관들은 폭염과 풍수의 대책 마련으로 분주해진 모습. 먼저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이송을 위해 소방 펌프차와 구급차 등 210여 대를 활용한 119 폭염 구급대가 운영됩니다. 무더위 쉼터의 경우 도내 8,100여 곳에서 활성화되고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 시설도 각 시군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월 11만 원 선이었던 경로당 냉방비는 16만 원대로 확대 지원되고 야외 작업장과 농경지에 대한 폭염 예찰도 보다 강화됩니다. 토사 유출과 지지대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산지 태양광 발전소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도내 세월교, 하상도로 집중 점검도 이뤄집니다. 독거노인이나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인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지난해보다 120% 많은 1,170개소를 지정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와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올 여름.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대응이 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포항 한전방파제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번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지자체와 낚시 어선업자 등에 대한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방파제엔 안내 표지판과 테트라포트 경고 표지판, CCTV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카이가 2024 드론봇 페스티벌에서 차세대 무기체계 홍보에 나섰습니다. 양주시에서 열린 드론봇 페스티벌은 드론 전투체계 시연과 장비 체험 등으로 구성된 박람회입니다. 카이는 이번 박람회에서 개발 중인 LAH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다목적 무인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유인기와 무인기 사이의 협업을 목표로 하는 기술로 미래 전장의 핵심 개념으로 꼽힙니다.
남해군이 여름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16명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정 면허와 응급처치 관련 자격 보유 시 우대 채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제출용 서류를 지참해 남해군 해양발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올해 첫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24일 제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의 수정안을 의결한 건데요. 경남도의 추경안은 2억 원가량이, 도교육청 추경안에선 10억 원가량이 삭감됐습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경남도의 올해 첫 추경안이 확정됐습니다. 24일 열린 제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친 수정안이 가결된 겁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지역 기반의 웹툰 작가 양성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경남 도민의 날 기념 음악회 등 3개 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감액하며 추경안 제출 이후 공모에 선정된 지역 웹툰 작가 양성 증액분과 과다 편성을 이유로 삭감된 도민의 날 음악회 관련 예산을 합쳐 총 2억 1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증감액이 반영된 경남도의 제1회 추경안은 12조 7,581억 원 규모입니다. 도민 안전, 도민 복지,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예산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한편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도 같은 날 확정됐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억 4천여만 원이 감액된 7조 3,118억 원 규모. 경남현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이 부족하다며 10억 원가량을 삭감한 예결특위의 수정안이 가결된 겁니다.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등 10억 4,094만 원 삭감하고 20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한 수정안을 제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선 도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김현철 의원은 지속 가능한 식량 자원과 해양 생태계 보존 등 기존 해산물의 의미를 넘은 수산물과 수산식품을 뜻하는 이른바 블루푸드를 학교 급식에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동 제첩축제나 산청 황매산 철축제 등 기후 영향을 받는 생태 축제를 위해 AI 기반 축제 관광 기상 서비스 개발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총 11일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선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건의안 등 총 27건이 처리됐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2024 CEO 명품 아카데미 통합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 중인 개별 CEO 명품 아카데미에 참여 중인 기업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업 대표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에선 K기업가 정신센터와 승산마을 체험, K기업가 정신 특강과 진주 명소 투어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 밖에 기업 대표들이 중진공 정책자금 운영 방향과 금융 안정화 계획, 지역인재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소통하는 정책 콘서트도 펼쳐졌습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공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 기업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진주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으로 시설 교체비의 90%가 지원됩니다. 진주시는 올해 9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중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튜버 초청 강연을 열었습니다. 24일 열린 이번 행사엔 유튜브 구독자 수 108만 명을 보유한 안달과학 채널 소속의 유튜버 항성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15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강연은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23일 밤 10시 20분쯤 하동군 하동읍에 위치한 한 횟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식당 내 직기 비품과 근처 차량 한 대가 부분 전소돼 소방추산 6,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23일 창녕군 소재 유경오리 농장에서 확인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번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오리농가 관련 시설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제 검사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하늘에 늦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따뜻한 정도인데요. 다만 일요일 오후에 비 소식이 들어있어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천과 함양은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14도, 남해 1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전에, 서울과 세종은 종일 하늘 표정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6도, 광주 17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화창한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시각은 밤 10시 35분, 간조시각은 오후 3시 4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공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내리는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후에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단독 발의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명확하게 표시해 누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2년 동안 준비를 했으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이 미루어지다가
해안부와 경찰청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역설하여 전국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되어 2023년 7월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